페루 역대급 빅딜 K2 전차 플러스 카프 -21 역대급 도입의 칠레. 폴란드 발칵 뒤집힌 이유. 한 주간의 방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방산이 다음 시장으로 중남미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I은 페루 항공기업과 KF-21 보람의 전투기 부품 공동 생산을 약속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페루 육군 조병창과 K2 전차 등 지상무기에 관한 총괄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캐나다 현지 포럼에 참가해 캐나다가 도입 추진 중인 3,000톤급 잠수함 사업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서현우, 김혜령 기자. KI는 페루 국영 항공기업인 세만, 스만과 KF-21 전투기 부품의 현지 공동 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 ANC, 정상회의 기간의 한 페루 정상회담과 연계에 열린 협약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강구영 K 사장과 하이메 로드리게스, 공군 소장, 세만 사장이 서명했다. 페루는 국산 항공기의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국가다. 현재 노후 항공기 교체를 위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으로 KF-21과 FA-50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 체결로 향후 페루가 KF-21을 도입하면 부품 공동 생산까지 협력 범위가 확대돼 양국 항공산업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K는 설명했다. 강 사장은 페루가 KF-21과 FA-50까지 도입하면 KI의 주력 고정익 라인업이 완성되는 첫 번째 수출국이 된다며 페루를 생산기지로 거점화해 전투기 교체가 시급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16일 페루 리마에서 페루 육군 조병창과 K2 전차 및 차륜형 장갑차 등 지상무기에 대한 총괄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페루 육군 조병창의 획득 과정상 앞으로 이뤄질 개별 실행계약 체결 전 절차로 마련됐다. 지상무기 공급 사업의 총물량과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후 실행계약에는 각각의 납기와 상세 사양, 교육훈련, 유지보수 조건 등 세부 사항이 명기된다. 현대로템은 앞서 5월 페루 조병창이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을 수주해 중남미 시장 최초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 협약 체결로 지상무기 전반에 걸쳐 공급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페루 조병창은 지상무기 획득 사업을 현대로템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딥 블루 포럼에 참가해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했다. 캐나다는 현재 3,000톤급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행사에서 현대중공업은 우리 해군의 도산 한창호급 3,000톤급 잠수함 설계를 변경해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캐나다 맞춤형 모델 등의 도입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캐나다 방산 기업들과 캐나다 현지 함정 유지 보수를 중심으로 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하나오션은 지난 14일 야로스와프 지미안스키 폴란드 해군 총장과 세사르 마우리시오 하라미오 페루 잠수함 사령관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에콰도르 등 5개국 19명의 잠수함 관련 주요군 관계자를 거제 사업장으로 초청해 잠수함 건조 역량을 선보였다. 참석자들은 장보고 배치 잠수함 건조 현장을 비롯해 인력 양성 기술 교육원, 자동 화장비 연구시설 등을 둘러봤다. 또 하나오션의 납기 준수 역량, 안정적인 잠수함 운용 능력 유지를 위한 승조원 및 정비요원 교육 훈련 계획을 확인했다.
아이그넥스원은 한국전파진흥협회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스니그넥스원 더 세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스쿨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교육은 방위산업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공통 역량부터 무기체계 임베디드, 내장형, 소프트웨어까지 실무형 우수인력 양성 과정으로 구성됐다.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4일까지 접수하며 교육은 다음 달 23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이뤄진다. 이 F-16 전투기 스콜펜급 잠수함까지 군 현대화 나선 아르헨티나 밀리터리 브리핑 10월 8일 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가 안드릴 인더스트리와 소형 드론 대응을 위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계약을 통해 휴대용 펄사 전자전 시스템과 로드러너 직충돌형 드론 요격체 500개를 구매할 예정이다. 안드릴은 성명에서 납품이 올해 시작해 2025년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보안 문제로 6해공군 중 어디가 고객인지 밝히지 않았다. 안드릴은 2021년 1월 미 특수전 사령부 스검 와 10년간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대드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번 계약이 그 연장선인지는 불분명하다. 로드러너는 안드릴이 2023년 12월 공개한 신제품이다. 낮은 비용으로 대드론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관 상자에서 제트 엔진을 사용해 수직으로 이륙한 뒤 임무를 벌인다. 정찰 임무를 마치거나 적 드론 요격에 실패할 경우 지상으로 수직으로 착륙해 회수하며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9월 27일 공개된 장관 메모에서 리플리케터-2 구상의 초점을 대드론, 커스, 능력에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캐서린 힉스 부장관에게 2026 회계연도 예산 요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요청하고 의회로부터 자금을 받은 뒤 24개월 안에 드론 대응 능력을 의미 있게 향상하도록 하는 리플리케터-2 계획을 지시했다. 미 국방부는 육군 주도의 합동대, 소형 무인기 시스템 사무소, JCO와 해병대 능력개발국, CDD 등 여러 기관에서 이미 대드론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는 2024년 3월 대드론 방어를 중점을 둔 칼스 실무단을 출범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콜펜급 잠수함 세척을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만약 이뤄진다면 2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일 예상이다. 협상 진전은 루이스 페트리 아르헨티나 국방부 장관이 파리를 공식 방문한 사실과 관련 있는데 양측은 이 기간에 잠재적 계약을 마무리하려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2017년 11월 독일에서 건조된 TR-1700급 잠수함 산호안이 작전 중 수중에서 폭발 사고로 침몰한 뒤 실제 작전을 수행할 잠수함이 없다. 잠수함이 없기 때문에 해군의 해상 통제 감시 정찰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했다. 현재 아르헨티나 해군은 에르산타 크루즈와 아르살타를 훈련 목적으로 마르델 플라타 해군 기지에서 정박 상태로 사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신형 잠수함 도입 계획은 2023년 4월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는 프랑스 나발그룹, 독일 티센크룹 마린 시스템, 티크미스과 잠수함 세척을 도입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프랑스와 독일 모두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면 자금을 지원하고 계약도 보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오랫동안 경제난으로 군 현대화를 늦췄던 아르헨티나는 최근 연이어 현대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해군이 보유한 슈페르 에탕다르 공격기의 현대화 계획과 함께 공군 전투기 공백을 막으려고
덴마크 공군이 운용했던 F-16 전투기 24대를 구입한다. 아르헨티나의 F-16 도입은 미국이 허가했고, 미국은 미국 기업들이 만든 무기 시스템 기타 장비 거래를 도우려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3년 9월 해상 정찰 능력을 위해 노르웨이 공군에서 운용했던 P-3 오라이언 해상 초계기 4대도 구입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 국방부는 P-3C 항공기 3대는 해상 감시 대잠 대수상 임무에 적합하며 P-3N 1대는 수색 구조 작전용으로 설계됐다. 계약은 6,700만 달러 규모다. 육군은 노후한8 소총을 대체하는 이스라엘 IWI 아라드 -7 소총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 육군이 RQ-7 섀도우 무인기를 대체할 미래형 전술무인 항공기 시스템 FTS 이 도입하기 이전 일어날 수 있는 전력 공백을 메울 시스템을 찾고 있다. 미 육군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보다 현재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용 제품을 검토하고 있다. 미 육군 지휘부는 올 6월 대규모 항공 전력 개편 계획 중 RQ-7의 퇴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월 말까지 모든 부대에서 RQ-7이 퇴역했다. FTAS는 현재 증본-2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증본-1 사업은 에어로바이런먼트의 점프 스무 시스템 1개 세트를 도입하는 계약 800만 달러 규모이다. 현재 FTAS 증본-2 사업은 그리폰 에어로스페이스의 발리언트, 텍스트론 시스템즈의 에어로손드 4.0 HQ가 경쟁하고 있다. 2024년 9월 시제품 평가를 끝났다. 2024 회계연도 최종 업체를 선정하고 2027 회계연도부터 제품을 일선 부대에 배치할 예상이다. 미 육군 관계자는 현재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다영역 태스크포스 MDF를 포함한 여러 부대에서 긴급작전 요구서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혁신부서 DIU는 중국산 부품이 없는 상용 시스템의 블루 US 목록을 만들었는데 이 목록의 제품을 부대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2024년 초 목록의 어떤 제품도 RQ-7 퇴역의 공백을 메울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미 육군은 DIU와 협력하여 목록을 갱신할 계획이다. RQ-7처럼 무게가 900kg이 넘는 그룹 3의 대형 기체는 가격이 35만 달러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DIU의 블루 US 목록에 올라갈 수 없다. 대신 4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고 주야간 관측이 가능하며 레이저 목표 지정 기능을 갖춘 그룹 2 무인기가 잠재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